만나세 인드라TV 마인TV 인드라입니다. 212회 황사지정학 자유의 길 억설타임즈쇼 시작합니다. 오늘 2회 연속 방송하는데요. 오늘 방송을 쉬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인드라가 새벽에 인드라가 이제 하루 쉬니까 가게를 문 닫으니까 그래서 미리 좀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오래간만에 했더니 중요한 뉴스들이 있고 인드라한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신에게서 들려온 메시지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새벽에 일찍 출근하시는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침을 준비하시는 분들, 아침이 있는 삶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오래간만에 좋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인드라가 새벽에 많은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방송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방송이 매우 특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드라는 그 매일매일을 하루하루를 늘 삶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루가 매우 행복해요. 인드라는 맞아세죠.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어제도 행복했고 오늘도 행복합니다. 오늘 당장 죽는다고 할지라도 인드라는 후회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이 마지막이 될지 알 수 없지만 인드라는 삶의 마지막 날까지 지금 이대로 살다가 행복하게 죽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후원 주신 분들, 어저께 인드라가 경황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사비트르님께서 또 이렇게 후원금을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사비트르 그진님이죠. 그리고 한 인드라가 그 유튜브 방이 폭파된 이후로 후원 주신 분들, 김태곤님, 이정진님, 데니님, 그 다음에 가꾸토님, 그 다음에 정소영님, 엔지니어님, 김복덕님, 그 다음 린치님, 늘리님, 모두 고맙습니다. 또 빠진 분들 있나요? 시스코님, 고맙습니다. 돈이 중요하지만, 그렇죠? 자본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이 중요합니다만 돈이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인드라를 움직이는 것은 궁극적으로 돈이 아니죠. 돈이 있으면 좋죠. 근데 돈이 많다고 해서 인드라가 이 행복한 삶을 계속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돈이 없으면 모든 인권의 출발은 경제적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죠? 필요 조건입니다. 이 필요 조건은 돈이 전부가 아니지만 돈은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는 왜 일하겠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근대사 이후의 최고 인권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인권의 출발은 경제고 굶주림부터의 해방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노숙자가 되면 인권이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상이나 여러분들의 양심의 자유를 지킬 여유가 없어요. 3일이면 굶으면 누구나 도둑이 되고, 반쪽 정원으로부터 상처 없이 고문하는 방법 아십니까? 잠을 안 재우는 방식이 있어요. 상처 없이 고문하는 방식 중에 가장 최악의 방식이 잠을 안 재우는 겁니다. 그런 고문을 당해 보세요. 3일이면
48시간, 72시간 버틸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이면 잠을 안 재우면 여러분은 버틸 수 없을 것입니다. 민들라도 자신할 수 없어요. 그러한 인간이 가져야 될 기초적인 인권, 그것이 돈입니다. 경제고요. 그러한 것은 신앙이고 자유죠. 자유의 길이 대해서 오늘은 주제로 황사지정학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울러 이제 이런 식으로 어저께 이제 오늘 새벽에 방송한 거죠. 찾기 힘들다고 그래서 아프리카 TV, 예, 이런 식으로 잠깐만요. 이런 식으로 인드라가 링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오셔서 참고하세요. 예, 링크를 시켰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전까지는 그냥 놔두고 알아찾으시고, 예, 앞으로는 이렇게 링크를 시키겠습니다. 다만 방송이 끝난 다음에 아프리카 TV는 미리 할 수는 없으니까, 예, 이런 식으로 방송이 끝난 다음에 이 링크를 시키겠습니다. 예,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TV도 다운로드 되네요. 그래서 그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클립 다운이라는 게 제일 그래도 빠른 것 같네요. 클립 다운을 링크를 받으셔서 아프리카 TV를 인드라 방송을 버퍼 없이 보시고 싶은 분들은 그런 방식으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고 그 다음에 그 잡아먹으니까 삭제를 시키든 할 수 있고요. 모바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출근하신 분들은 또 모바일로 볼 수는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또 보기도 그렇죠. 그 방법은 또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지금 시청자 수가 한 분이십니다. 예, 그래서 시청자 수가 얼마가 됐건 상관없이 인드라가 생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소중하니까요. 예. 자유가 소중하죠. 예. 잠시만요. 네, 이 정도가 딱 좋네요. 네. 그래서 오늘 가게가 문을 닫기 때문에 저녁에 방송은 없습니다. 예, 참고하시고요. 오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새벽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인드라가 그냥 뭐 담배도 피면서 하겠습니다. 화장실 가는 거 아니면. 자, 2월 5일 황사지정학 자유의 길. 스승님 힘내세요. 좆도 안 되는 작것들한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라고 우리 네, 익명의 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웃분이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분이죠. 네, 이 호주, 이분이 호주 뭐 갱스터 형님이란 분이에요. 생긴 건 굉장히 갱스터처럼 생겼지만, 예, 이분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굉장히 인들한테 큰 느낌을 줬습니다. 댓글을 달았었는데 지금 인드라 계정이 아니고 그 나타샤 계정이에요. 그래서 실명이 드러나기 때문에 인드라가 댓글은 지웠습니다. 혹시 호주 갱스터 랩 이분이 이 블로그를 보신다면 다행이고요. 아닌 분들은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 댓글을 캡처해서 이분 호주 갱스터 랩에 들어가서 댓글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드라 대신에 여기 이제 인드라가 댓글 달았다가 삭제했는데 나타샤 실명이 들어가서 어쨌든 아무리 인드라 평생 친구지만 프라이버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드라 때문에 나타샤까지도 계정이 싹 되잖아요. 예,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누구든 이 댓글을 이 호주 갱스터 랩에게 좀 댓글 달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느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읽어드릴게요. 님 인터뷰 매우 유익했고 흥미로웠습니다. 님 우한 패럼 영상을 보다 이 영상을 보았습니다. 물론 인드라는 님의 구독자고 애청자죠. 저는 유튜브 방송을 하다가 문재인 정부를 과격하게 비판한다는 이유로 유튜브 영구 정지가 되었습니다. 이 계정은 오직 눈팅만 계정인데 님에게 댓글 달기 위해 위험을 각오하고 댓글 남깁니다. 눈팅만이에요. 댓글 같은 거 안 씁니다. 그냥 완전히 나타샤 프라이버시를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눈팅만 하는 거죠. 어떤 뭐 좋아요 이런 것도 안 하고 좋아요는 하네. 좋아요하고 구독 버튼 눌러줘요. 근데 이제 어떤 글을 남긴다든가 방송을 한다든가 그런 건 아닙니다. 해서 오랫동안 한 네이버 블로그를 소개합니다. 거기에 제 프로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블로그를 소개했고요. 프로필 항목을 보시면 되고요. 저는 님과 달리 젊은 시절 운동권으로 감방에 다녀올 만큼 극좌였으나 지금은 마음 공부를 하면서 이전까지 몰랐던 세상을 공부 중입니다. 아무튼 용기를 잃지 마시고 지금처럼 자신이 가는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라고 인드라가 댓글 달았습니다. 호주 갱스터랩 이분은 굉장히 보수적인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는데 어느 날 그 보수 기독교의 어떤 여러 가지 좌절을 느끼고 유흥에 빠졌다 이거죠. 젊은 날에. 그래서 아무래도 성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자신이 말하는 거 보면. 그래서 여러 여자들을 만났고 방탕했는데 뭔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호주로 떠나는 거죠. 그래서 20년 동안 영어 한마디 않고 한국어만 사용하다가 호주에 가면서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마음을 하게 되었다는군요. 그래서 이분은 뭐 어떤 특별하게 정치적으로 우파다 좌파다 이런 건 아니고 세상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중국 우한 패럼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방송에 그것이 노란 딱지가 붙고 그쵸? 대륙남님처럼 거기에 굉장히 뭔가 슬픔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책도 내고 그러면서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은 젊은 날에 시작할 때 보수적으로 살 수도 있고 진보적으로 살 수도 있고 좌파로 살 수도 있고 우파로 살 수도 있다. 인드라처럼 좌파시즘의 그러한 사상에 매몰될 수도 있고 그렇죠? 반대로 극우 파시즘 사상에 매몰될 수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모르죠. 10만이 아시겠죠. 저는 인드라는 수십 년간 무신론자로 살다가 근래에 유신론자가 됐죠. 수십 년간 좌파시즘 사상에 살다가 근래에 들어서 좌파시즘 사상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드라는 어떤 엄밀하게 얘기해서 우파라고도 볼 수 없는 중도 사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좌파든 우파든 그것은 인드라가 생각하는 세상을 지배하는 국제 자본이라는 그러한 세력이
좌파 우파 모두를 프레임을 만들었다. 좌든 우든 다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세계 지배를 위해서 한 곳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에서 인드라가 살 수 있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 그리고 대한민국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 이런 것들을 모색하고 있다. 물론 마지막으로 인드라 강조하는 것은 행복한 삶이죠. 행복한 삶이 그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되는 거죠. 인드라도 행복하고 여러분도 행복한 길을 얘기하는 것이지, 어떠한 특정한 이념에 사로잡혀서 반드시 어떤 그런 목표를 정하고서 인드라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드라는 그 어느 때보다 과정에 충실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결과를 이미 결정하고 자기한테, 자신이 보기에 입맛에 맞는 것만,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자신이 보고 싶지 않는 것도 마주하는 용기를 갖추고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뿐만 아니라 한국인, 인류와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행복하고 인드라가 행복하고, 인드라가 행복하고 인류가 행복한 길은 무엇인가.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인드라를 영구 정지시켰습니다. 과연 유튜브는 호주 갱스터님에게 노란 딱지를 붙이고 그 다음에 인드라한테 영구 정지시킨 것이 과연 인류를 행복하게 하고 유튜브 자신을, 구글 본사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길일까? 인드라는 과감하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달라질까요? 달라질 것이라고 인드라는 생각합니다. 공병호 TV 저만 당했겠습니까? 강릉 사업가 호소문. 이것은 지금 현재 자영업자하고 사업자들이 공통으로 직면하는 어떤 현실을 말하고 있죠. 요즘 자영업자들이 어떤 소설에서 등장하는 악덕 사업자일까요? 그런 사람들은 거의 소수입니다. 극소수라고 인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언제나 악당으로 묘사되는 그런 자영업자 사장들을 향해서 항상 자영업자나 사장은 악덕이어야 되니까, 그렇죠? 과거에 봉건 영주들은 착한 영주도 있고, 그렇죠? 착한 귀족도 있고 나쁜 귀족도 있지만 필요에 의해서, 그렇죠? 모든 영주들은 나빠야 되죠. 오히려 착한 영주들은 시스템 개선 관점에서 볼 때 오히려, 그렇죠? 해로운 존재죠. 오히려 나쁜 영주, 나쁜 귀족이 훨씬 더 시스템 개선에 이롭습니다. 그렇게 저는 국자 교육을 받은 바 있어요. 시스템 관점에서 착한 귀족, 착한 재벌, 착한 자본가들은 더 해롭다. 왜? 공산주의 사회를 위해서는 이렇게 착한 자본가, 착한 영주, 착한 귀족들은,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신철하는 그러한 상류층들은 오히려 해롭다 라는 겁니다. 돌려서 착한 시민, 착한 노동자, 착한 서민은 해롭다. 왜? 시스템 개선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악한 시민, 악한 범죄자, 나쁜 노동자, 살인 강간을 저지르는 그러한
조커 같은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야말로 인민의 영웅이다 라는 거죠. 착한 시민은 혁명을 일으키지 못한다. 시스템을 극복할 수 없다. 허나 나쁜 살인자, 강간마 이런 자들은 오히려 자신의 존재 때문에 그 사회에서 그 사회를 무너뜨리고 지배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반쪽 문땡이나 반쪽 일성이나 모두가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볼 때 굉장히 인격적으로 파탄난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 사람들이 혁명이라고 불리는 국유원이 지시한 쿠데타에 성공하면 역사 조작을 통해서 굉장한 영웅으로 둔갑하죠. 한 명을 죽이면 자지만 만 명을 죽이면 통계치에 지나지 않는다는 인간 도살자 스탈린의 말이 있습니다. 스탈린은 역사를 누구보다 두려워했죠. 역사가가 스탈린을 어떻게 평가했는가를 제일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좌파시스트 스탈린의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가 있죠. 일반의 자영업자, 일반의 피고용자, 사장과 노동자, 그러면 노동자 편을 들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가게에서 만약에 사장과 손님이 싸우면 여러분은 손님이기 때문에 손님이 어지간해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손님 편을 듭니다. 모든 자영업자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더라도 잘 알고 있어요. 설사 손님이 부당한 요구를 하더라도 어지간한 거면 들어줘야 돼요. 들어주고요. 진상을 아무리 부려도 인드라가 어지간하면 웃고 맙니다. 그게 처세술이죠. 왜냐하면 이 분명히 손님이 잘못했더라도 다른 손님이 손님 편이기 때문에 같은 손님이란 지위가 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손님 편을 들기 때문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로 인해서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차라리 그 손님의 말을 들어주는 게 낫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자영업자 생각인 것입니다. 개인의 차원하고 집단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만약에 이러한 제3자가 없었다면 사장하고 이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개인 대 개인의 관계였을 겁니다. 누가 진실을 얘기하나? 손님이 잘못했나? 인드라가 잘못했나? 사장인 내가. 그렇죠? 그걸로 따지면은 누군가는 잘못했을 거죠. 둘 다 잘못할 수도 있고, 둘 다 입장이 좀 다를 수도 있고, 그 따지면 되는 거예요. 개인 대 개인이니까. 허나 이것이 제3자가 끼면 사회적 관계가 되죠. 그래서 그것은 더 이상 개인의 관계가 아니게 됩니다. 인드라가 이 문제를 하면, 그렇죠? 인드라 자영업자니까 당연히 여기도 자영업자 편을 들기 마련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인드라가 감안하고 말씀드려요. 여러분 지금 자영업자 대부분이 부당한 요구를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기에는 어떠한 곡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지금 자영업자나 한국의 자영업자나 기업인들이 처한 현실은 굉장히 고달픕니다. 필요 이상의 억압을 당하고 있어요.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사마 그 친구 동영상에도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가 인드라는 물론 거의 100% 99% 이상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때로는 인성이 좋지 않은 분을 만약에 인드라가 같이 일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하면 불안한 겁니다. 이분이 설사 일을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 일을 못해. 너무 못하는 거예요. 인드라가 사람을 장사가 안 되는에도 불구하고 사람 한 명을 둔다는 것은 인드라가 혼자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두는 건데, 사람을 두지 혼자 인드라가 장사를 혼자 하는 것만도 못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 계속 사고를 치고 싸우고 저하고도 싸우고 틀거리고 인상 팍팍 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있으면 이분을 내보내고 싶어. 근데 못 내보내. 대다수의 지금 현재 예, 자영업자들은 못 내봅니다. 못 내보내요. 일을 못해도. 왜? 그러한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일부 인성이 험악한 나쁜 노동자들은 반드시 시스템을 문제 제기를 해요. 예를 들면 자기의 어떤 그러한 일들을 거론하지 않고, 예, 뭐 가게의 문제점을, 허점을 하나, 약점을 잡아가지고 없으면 만들어내죠. 거짓말이라도 만들어냅니다. 겪어봤어요, 인드라는. 여러분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겪어봤을 겁니다. 없으면 만듭니다. 그리고 그거를 뭐 노동청에 고발한다, 이런 식이 돼요. 그리고 합의도 이끌어내려고 하죠. 예. 그런 복잡한 절차를 장사도 안 돼서 죽겠는데, 그렇죠? 그렇게 해서 삥 뜯어가는 애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인드라도 겪었어요. 그래서 인드라나 많은 자영업자들이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일 잘하는 분을 같이 함께 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성이 좋은 분하고 같이 일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 잘하는 건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인성이 좋은 분하고 같이 일하려고 해요. 인성이 좋은 분들한테는 인드라는 어디까지나 정으로서, 한국인 하면 정 아닙니까? 보다 편의를 제공하고, 예? 퇴근할 때도 10분 먼저 퇴근하고 11시에 퇴근할, 예를 들어서 11시간에 퇴근하는 해야 되는데, 힘이 없으면 저는 인드라는 10시에도 퇴근하라고 얘기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임금 깎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이 인성이 나쁜 노동자, 예? 혁명을 촉박을 시키는 미래의 지도자, 미래의 지배자, 살인 강간마들은 그런 어떤 상대방의 호의에 전혀 개의치 않다 이거죠. 호구로 볼 뿐이죠. 호구. 상대방의 호의를 호의로 보지 않고, 예, 보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러한 개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죠? 이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개인의 문제예요. 그러면 시스템은, 예, 법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세상 사람들을, 예? 가진 자나 못 가진 자 모두를 악인으로 보는 것이 시스템적으로 보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착한 사람으로 본다면 법이 필요하지 않죠.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이니까 100%가. 허나 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악한 부분, 나쁜 부분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어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떠한 사람들은 굉장히 그 악한 부분이 굉장히 극심하다는 거죠. 인드라 경험으로 봤을 때 10명 중에 1명은 진상이고 악한 본능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반쪽 문땡처럼 말이죠. 전혀 반성 없이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파시스트에 대해서 우리는 대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시스템은 무력합니다. 그런 나쁜 인성을 가진 자들은 사회적 관계를 이용할 줄을 압니다. 사기꾼들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여러 사람들의 악한 본성을 끌어당기 그러한 선전선동에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우리는 가진 자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스템적으로 마련되어 있어요. 그게 999 분별이 있습니다. 인드라가 늘 얘기하는 파시즘이죠. 허나 이러한 999 파시즘에 대해 우리는 기준이 명확하지만 극자 파시즘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준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런 기준이 없어요. 어디까지 극구 파시즘에 대해서는 우리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우리는 배우고 있어요. 익히고 있어요.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다. 허나 그 반대로 극자 파시즘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는 겁니다. 도덕적인 장치가 결여되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죠? 시스템은 당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시스템은, 구조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시스템은 언젠가 그러한 나쁜 인성을 가진 살인 강간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한 국가를 망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브레이크를 걸 수 없다라고 자신 있게 인드라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반쪽 문땡 정권, 좌파시즘 정권 하에서 우리는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문땡 정권은 안 된다. 문땡 정권에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잘못됐는가, 다시는 가지 말아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이 문땡 정권 치하에서 똑똑하게 기억하고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정권 교체다, 어떤 정치적인 판단 이전에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법 조치고 인권이며 최소한의 법적 조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팅님 안녕하세요. 그러니 고용률이 떨어지죠. 해고와 고용이 쉬워져야 해요. 문제는 그것이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고용주가 얘기하면 색안경을 끼고 보고, 노동자가 이야기하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거는 똑같아요.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 연함이 문제가 됐을 때도 남자가 얘기하는 것은 색안경을 끼고 보고 여자가 얘기하는 것은 액면 그대로 보려고 한다는 그런 거죠. 꽃뱀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무조건 그 사람이 여자란 이유로 무조건 우대를 받아야 되는가?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물론 인드라는 과거에 반문화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성폭력 상담 뭐 이런 거 하는 여성분들과 또 교류가 있었고, 동성애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동성애 이쪽으로도 동성애 단체에서 인드라에게 동성애 관련해서 옹호하는 글을 써달라고 해서 인드라가 동성애 관련 글을 쓰기도 했어요. 그래서 동성애 잡지에 인드라 글이 올라가기도 했어요. 뿐입니까? 지금 인드라의 핵심 이웃 중 한 분이 트랜스젠더예요. 성소수자죠. 여러 가지로 인드라는 지금도 이런 면에서 우파라고 모두가 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인드라는 뭐 좌우파 따지지 않지만 굳이 분류하면 인드라는 우파지만 중도지만 인드라는 동성애도 인정해요. 홍석천 그 친구 좋아해요. 인드라는 그 친구가 뭐 대깨문이건 뭐 문땡 지지하건 인드라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인드라는 중도제죠. 이런 면들에서 다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과거에
지금 뭐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왜 나왔냐면 그동안엔 가해자 중심주의였기 때문에, 예, 일방적으로 가해자 말 중심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피해자 중심주의 입장에서 피해자가 얘기하면 이것들에 대해서 가해자가 말해라. 거기까지는 이해가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피해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진상이거나 나쁜 인성을 가진 자라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예? 모함이 될 수 있는데, 그렇죠? 궁중 정치에서 늘 보는 여인들의 그 모함이란 건 굉장히 무섭잖아요. 예. 그게 만약에 자신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예를 들면 김건모에게 모함을 가한다면 그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이런데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시스템은 반대로 갈 수밖에 없다. 예? 계속적인 피해자 중심주의를 이용한 어떤 무고한 어떤 그런 것들이 많아지고, 이것이 공수처를 통해서, 예? 권력을 가진 자들은 이것을 이용한다면, 예,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피해자 중심주의를 이용해서, 예, 정적들을 다 숙청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마치 반쪽 일성이 북한을 장악한 다음에 조만식 선생과 같은, 예, 민족 지사를, 항일 투사들을 친일파로 몰아서 숙청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시스템은 이 기회에 인류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좌파시즘 기준을 만들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 라는 거죠. 예. 다수의 시민들, 서민들, 노동자, 농민, 서민들은 대다수가 정말 착합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일부 우파에서 얘기하는 조선족들, 제중동포들, 교포들, 인들아는 많이 겪었어요. 이주 노동자, 예, 5급 노동 비서관으로 일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일하면서, 예, 수십 년간 자영업자 하면서, 예, 느낀 게 99%의 연변족, 조선족들은 굉장히 착해요. 순하고 여러분과 다를 바가 없는, 어떻게 보면 한국인보다 더 순박한 분들입니다. 근데 단 1%가 그 나쁜 인성을 가진 조선족 한두 마리가 전체 조선족들을 욕을 먹이죠. 그래서 전체 조선족들을 욕하는 게 과연 올바른 것인가? 제중동포를 욕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인자는 묻고 싶은 겁니다. 그 개인의 문제인데 이것을 구조의 문제, 집단의 문제로 나가면은 골치가 아파진다. 시스템은 이 개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매우 고민되지 않을 수 없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서 인드라는 제안을 드리죠. 집단과 집단의 문제, 개인과 개인의 문제를 구별해야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예. 일반화의 오류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요 문제를부터, 예, 그게 엄밀하게 봐서 개인의 문제인가 집단의 문제인가 이것들에 대한 분별을 없이 저 사람이 단지 호남 사람이니까, 백계문이니까, 문땡 지지자니까, 그래서 내 편이기 때문에 옹호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커다란 죄악이다 라는 거죠. 저 사람이 천주교인이니까, 예수교이니까, 예? 사상구, 부산 사상구, 이거 문땡한테 뭐 후원한 사상구 기업인이거나 박연차이거나 경희대 후배이거나, 네? 그런 이유로
반쪽 문땡을 이 잘못을 두둔한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참혹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집단 논리가 파시즘으로 변질되는 건 시간 문제다. 물론 집단의 문제로 모든 집단의 문제가 파시즘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과 집단의 문제도 중요합니다. 집단으로 이해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파시즘으로 가는 건 아니죠. 예, 법이 그래서 있는 거고요. 예, 다만 이 문제를 개인과 집단의 문제를 혼동해서 사고하면서 거기서 파시즘이 발생한다는 거죠. 개인의 문제를 집단의 문제로 치환시켜서 그것을 변화하거나 옹호하는 것은 파시즘이다. 그 대표 사례가 뭐죠? 조국이고 손혜원이고 문준영이죠. 추미애고 김정숙이고 반쪽 문땡인 거죠. 자신을 비난하는 것, 그것은 모두 태극기 세력의 문제다. 이것이죠. 자신의 개인의 문제인데, 자신이 그냥 비리를 저지른 것에 불과한 것인데, 그것을 집단의 문제로 치환시켜서 자신의 죄를 무죄로 만들려고 한다 이거죠. 여기서 이게 바로 파시즘이라는 겁니다. 원래 집단의 문제라면, 예? 내면 노사 간의 합의가 있죠. 계약의 문제. 이런 거는 얼마든지 집단의 문제로, 이건 절대 파시즘이 아닙니다. 예. 노사 간의 합의가 돼야죠. 집단과 집단의 문제죠. 허나 만약에 범죄적인 혐의를 가지고서 이게 집단의 문제로, 개인의 비리를 집단의 문제로 시킨다면 이것은 범죄 행위고 파시즘이라는 거죠. 반쪽 문땡이 공수처법을 강행하고 연비제를 강행하고 추미애를 장관으로 임명시켜서 윤석열 검찰을 압박하는 것 이 자체는 모든 게 다 파시즘이라는 겁니다. 인들아 주장은 개인과 집단 간의 문제를 혼동시킨 거죠. 이것이 바로 좌파시즘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원칙이 될 것이라고 보는 거죠. 집단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모든 것이 파시즘이 아니라 집단과 개인의 문제를 혼동시켜가지고 자신의 개인의 잘못을 집단으로 문제로 치환시켜서 선전선동하는 행위가 바로 파시즘이라는 거죠. 좌파시즘. 저만 당했겠습니까? 라고 인들하는 이 문제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대륙남님 정말 걱정이 됩니다. 왜 대륙남님 같은 분에게 노딱이 달아야 되죠? 이분은 얘기를 님들에게 듣는다고 합니다. 한국의 찌라시들에게 왜 당신은 기자들보다 더 뉴스가 신속하게 빠릅니까? 이에 대해서 대륙남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저는 중국어를 잘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사이트를 여러분의 기자분들보다 훨씬 더 분석을 잘한다는 데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한국의 기자 찌라시들은 중국어를 못하잖아요. 이분은 중국어를 잘해요. 한국어도 잘하고 미묘한 중국어의 문법에 대해서도 십수년간 살았기 때문에 잘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무슨 정보가 있는가, 비록 중국 당국의 통계는 불확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중국의 웹사이트 바이두니 뭐 이런 데서 정보를 찾는 것입니다. 우한 페럼에 대해서 중국 당국이 비판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이분은 중국에 대한 애정을 가진 분이에요. 중국에서 십수년 살았거든요. 학교를 다녀왔잖아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중국에 대해서 칭찬할 것은 없지만 틈만 나면 가급적 중국에 대해서 긍정적이려고 애쓰는 분이 또한 대륙남입니다. 허나 그러한 대륙남님이 중국 당국 시진핑 중국 파시쇼 정권에 비판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한 페럼 중국 시진핑 정권을 비판하려고 했던 취지가 아니라 우한 페럼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목적은 우한 페럼의 진실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 정권
중국 공산당 파시오 정권을 본의 아니게 비판한 건데 그게 못마땅하다고 중국몽을 꿈꾸는 대깨문들이 대륙난님의 동영상에 가짜뉴스 테러 해가지고 노란딱지가 붙은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이 우파입니까 좌파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지난 동영상을 보세요. 호주 갱스터님이나 대륙당님이나 정치엔 그다지 관심이 없는 분이에요. 그냥 우한 폐렴의 진실을 알리려고 했을 뿐이에요. 왜 이런 사람에게 유튜브는 노란 딱지를 붙이는 겁니까? 그쵸? 그리고 인드라이 같은 사람에게 유튜브는 영구 정지를 시키죠. 이것이 과연 잘한 정책일까요? 목숨 걸고 5분 만에 8구의 시체가 우한 폐렴으로 인해 쌓여가는 모습을 촬영한 우한 현실 진자유 TV죠. 끔찍해가지고 이걸 생략하겠습니다. 보시면 답답한 마음이 드실 겁니다. 물론 이 동영상을 촬영했던 중국인은 공안당국에 잠시 잡혀갔다고 합니다. 진실을 알렸다는 이유죠. 5.18이 떠올리네요. 상황이 장난이 아님 미소녀 가면 TV죠. 태국에서 입국한 여성이 광주 출신입니다. 남편은 대기업 다니고 딸이 두 딸이 있다고 하네요. 근데 이 사람이 확진자가 됐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광주에서 여기저기를 다녔다고 하네요. 근데 광주 맘카페에서 이 사람의 신원을 공개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그 어린이집이나 이 사람 다녀간 사람들이 문닫 일시 폐쇄했다고 하네요. 이에 대해서 인드라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떤 행위가 반드시 옳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대체 소설에서 좀비물 같은 거 나왔을 때 이런 게 있죠. 좀비물 나왔을 때 사람은 언제나 선택의 문제가 있는 거죠. 나만 살자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고 모든 사람과 함께 살자 이런 생각이 동시에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는 건 반드시 어떤 것이 옳은 건 아니죠. 무엇보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주제 파악이 돼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있겠죠. 다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결과적으로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는 그러한 선동선저 수법도 경계해야 되고 정말 자기 자신을만을 위해서 다수의 공동체를 다 파괴하려는 그런 목적을 지닌 것도 경계해야 되겠죠. 양극단을 경계하는 선에서 우리는 때로는 자기 주제 파악에 맞게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게 늘 옳은 건 아니죠. 상황에 따라서 우리 주제에 맞게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이 죽어갈 상황에 한 명을 희생하면 10명을 살 수 있다. 이런 상황들 정리했을 때 그러면 그 한 명마저도 살릴 수 있다면 11명이 사는 건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10명이 사는 길을 택할 것인가. 우리는 늘 이런 선택의 길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답은 없죠.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광주 맘카페의 신원 공개가 반드시 옳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허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비난할 수만도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주제 파악이 중요하다라고 인드라가 제안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주소 우리의 주제 파악은 무엇인가? 우리는 한국인이 처한 현실, 내가 처한 현실은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된다면 때로는 우리는 약간은 보수적으로, 약간은 우파 쪽으로 갈 수 있고 한편은
좌쪽으로 혹은 좌나 진보가 반드시 같은 방향은 아니죠. 예. 인드라가 늘 강조하지만 보수다 진보다 이런 것은 구별에 만든 프레임에 지나지 않는다. 진짜 진보는 진짜 개혁은 오직 과학기술의 혁명밖에 기술혁명밖에 없어요. 사회적으로 그런 얘기들은 다 그냥 만들어 놓은 헛것이다. 예. 레닌주의나 트로츠키주의, 예? 모택동주의, 그 다음에 저 카스트로주의, 예? 그 다음에 반쪽 일성주의가 진보입니까? 오히려 수구 반동이지 않습니까? 좌익 파시즘이에요. 그걸 어떻게 진보 사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좌하고 진보는 다르다라는 거죠. 거기에 어떻게 진보라고 할 수 있죠? 할 수 없습니다. 우파도 진보 우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보수 좌파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건 다 상대 개념이에요. 진보다 좌파다, 보수다, 좌다 우다 이런 것들은 다 구별을 만든 떡밥이 그때 중요한 이슈에 따른 판단인 거죠. 예. 인드라 같은 사람은 반쪽 문땡 정권을 극좌 파시즘으로 보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좌파로 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한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드라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광주 맘카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오지랖이 때로는 넓으면 그것이 민폐가 되고 오히려 수구 반동이 되는 거죠. 그걸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무조건 오지랖이 넓으면 좋은 거다? 아니죠. 공동체에 몰살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크나큰 죄악을 저지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좀비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위험한 선택을 한다면 오지랖이 넓다고 칭찬만 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겠죠. 언제나 옳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동기와 결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동기가 순수하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을 지지할 수도 없고 설사 그 또한 동기가 순수한지도 모르지만 동기가 순수하다고 해서 무조건 신뢰할 수도 없고 그렇죠? 또한 결과가 무조건 다 좋기만 하다고 해서 동기가 불순해도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동기와 결과를 모두 양자를 다 보셔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체로 우파들은 결과주의죠. 예? 동기에 어떠하든 간에 결과가 좋으면 좋은 거다라는 게 대체적으로 자유우파의 생각이고, 그렇죠? 자유로운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죠. 좋은 게 좋은 거다. 결과가 좋으면 좋은 거다.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 자유우파 정신 속에서 동기의 순수성도 조금은 생각하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결과가 좋아야 되고 일단은 무조건 결과가 일단 좋아야 돼요. 근데 결과가 좋다고 다 좋은 거냐? 그거는 아니다. 거기서 충분 조건 아니고 필요 조건은 결과가 일단 좋아야 돼요. 결과가. 근데 필요 충분히 되려면 조건이 되려면 동기도 어느 정도는 순수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이게 자유 시민들의 대다수 공통된 상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좌익 파시즘들은 결과가 안 좋아도 동기만 순수하면 된다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죠. 근데 그 동기마저도 불순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성 나쁜 애가 인성이 살인 강간마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결과가 될까요? 그런 문제들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런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엄중한 때입니다. 그런 기준들을 잡아보셔야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스팅님, 거리는 인간들, 한국도 박정희 전에 길거리에 똥 누고 다니던 미개 국가였다고 하니까 입도 뻥끗 못하거든요. 그런 애들이 또 일본을 까요. 그렇죠. 예. 우리 스팅님 고맙습니다. 구찌라님, 행복한 하루 되세요. 출근해야 돼서 고맙습니다. 예, 좋은 하루 되세요.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한국 승무원 위험지역 배정. 중국 항공사가 한국인이 만만하냐, 후베이 노선에 하필이면 한국인 승무원을 집중 투입한다고 하는 뉴스가 떴습니다. 지금 후베이 노선에 대해서는 한국인이건 중국인이건 할 것 없이 다들 기피하고 있는데, 예, 한국인 승무원을 집중 투입하면 이거야말로 중국 항공사에서 갑질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에서 이러한 조치가 떨어졌다면 당장 난리가 되겠지만, 우리의 반쪽 문땡 정권은 중국몽이기 때문에 한국인 승무원 편보다는 중국 항공사 편을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중국 항공사가 아니라 대한항공이었으면 분명히 들고 일어났을 텐데, 반쪽 참여연대, 반쪽 민주노총, 그렇죠? 들고 일어났을 텐데 중국 항공사니까 침묵할 수밖에 없네요. 파시즘이죠. 미래한국당의 멘붕온 이정현 종로 출마.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네. 잠깐 물 한 잔 마시고, 저 차 한 잔 마시고요. 이 문제가 지금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인드라가 잘 언급을 잘 안 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정현이 종로 출마한다. 이정현은 탄핵 찬성파도 아니고 반대파도 아니고 그냥 탈당해 버렸죠. 그리고 그동안 말이 없다가 순천 쪽에 그 호남 지역구를 포기하고 종로에 출마한다고 선언했죠. 이정현은 홍석현이죠. 홍석현은 이정현이고 이정현이 홍석현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석현 의지라고 저는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황교안 당대표가
종로에 출마하면 안 그래도 한두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고, 그 다음에 종로구는 호남 지세가 호남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불리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현실은 매우 여러 가지로 어렵고 그렇습니다. 호남인이 많이 살고, 그동안에 그 종로구에 보면 반쪽 민주당이 당선이 많이 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황교안이 출마를 종로에 안 한다? 아니죠. 황교안은 종로에 출마해야 하죠. 인드라가 강조드렸습니다. 인드라가 지난 방송에서 강조했듯이 황교안 당대표는 양인이에요. 태양인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태양인이고, 그 다음에 정광훈 대원장님도 태양인이고, 인드라 볼 때 황교안 당대표도 태양인이에요. 양의 기운이 강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비유했잖아요. 아무리 반쪽 민주당이라도 거기에 반쪽 노면이 태양인 기질이 있어요. 태양이 떨어져도 노면이가 반쪽 노면이가 떨어져도 부산에 출마했잖아요. 근데 반면에 홍준표나 유승민이나 반쪽 문땡이나 손학규나 이런 애들은 음이잖아요. 명분보다 실리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명분이 없어요. 이러한 성향이 음의 기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정현은, 이 친구는 인드라 볼 때 음이에요. 음의 기질을 타고난 사람이에요. 어떤 명분 때문에 종로에 출마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이것을 아무리 꾸며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떠한 의중을 담은 정치적 행위라고 해석하는 것 자체가 인드라는 그건 과대 포장된 것이다 라고 봅니다. 이정현으로서는 이 방식이 가장 좋을 뿐이에요. 그리고 위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는 거죠.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정현에 대해서 그냥 냉정하게 판단하는 겁니다. 호불호를 떠나서요. 그래서 이정현이 박근혜 대통령 지지표를 아무리 많이 할지라도 황교안 당대표는 종로에 출마해야 됩니다. 황교안 당대표는 좌고 우면한 그러한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단식에서 보여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단식 황교안 당대표가 얄팍한 셈법으로 반쪽 민주당, 반쪽 문땡처럼 가짜 단식을 했다면 황교안 당대표가 그러한 지지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못 얻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단식을 했기 때문에 황교안 당대표가 지지를 획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황교안 당대표 하나를 보면 한다 했습니다. 황교안 당대표를 보면 원칙으로 가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황교안 당대표가 지금 고민하는 것은 자신의 개인적 판단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 복고의 선생부터 시작해서 총선만 생각하면은 종로에 출마해야 되는데 대선까지 염두하니까 황교안 당대표가 주재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복고의 선생 잘못된 판단이십니다. 황교안 당대표는 대선도 고려하지 않아요. 자기 한 몸 생각할 거면 단식 안 해도 돼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황교안 당대표가 뭐하러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여건상 지금 야당이 유리한데 황교안 당대표가 그런 모험을 걸겠습니까? 자기 생명을 던져서 말이죠. 복고의 선생은 한 번이라도 자기 인생에서 목숨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목숨을 걸어본 사람들은 그러한 얘기를
함부로 못합니다. 황교안 당대표에 대한 인물평을 하는 건 자유이나 복거의 선생 인들아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한 번이라도 목숨을 걸어본 사람들은 황교안 당대표에 대해서 그따위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인들아는 황교안 당대표를 존경하지만 황교안 당대표 빠가 아니라고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예? 대중운동에서는 지도자가 나타나면 그 사람 지지하면 돼요. 윤석열이 뭐 지지 높은 윤석열 지지하면 되고, 예? 김문수가 인기 높으면 김문수 지지하면 되고, 황교안 지지하면 황교안이 되면 되는 거고, 뭐 나경원이 되면 나경원이 되면 되는 거죠. 예? 인드라가 그런 황교안이 뭐 대통령 된다 그래서 인드라가 거기에 떡고물 기대합니까? 전혀 없어요. 황교안 당대표를 인드라가 무슨 뭐 사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온라인에서 뭐 황교안 당대표에게 뭐 메시지 한 자라도 뭐 댓글 한번 달한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복걸 선생 인드라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예? 자기의 삶에서, 예? 인생을 살면서, 예? 목숨을 걸어본 사람들은 황교안 당대표에게 평가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한번 걸어보세요. 목숨을 걸어보세요. 저는 그 결기가 느껴집니다. 그 진정성을 아는 사람들은 복거의 선생처럼 이야기하지 않죠. 그래서 복거의 선생 같은 얘기는 평론가적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남의 얘기를 조국처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남의 얘기니까. 조국은 정작 자신의 문제가 되니까 어버버버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동안의 평론가적 태도를, 정반대의 태도를 취하고 있죠. 복거의 선생 똑바로 드세요.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인들은 모릅니다. 다만 목숨을 걸어본 사람들이라면, 인생을 걸어본 사람이라면 황교안 당대표의 진정성을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다르게 생각해야죠. 황교안 당대표가 저렇게 자고 우면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물론 찌라시들의 그런 어떤 이슈를 만들기 위한 것일 수 있어요. 지금 근데 황교안 당대표가 그런 거 신경 쓰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더 신경 쓰는 것은 뭐냐면 혼자 몸이 아니라는 거죠. 자유한국당 당대표라는 겁니다. 자유한국당 당대표 입장에서, 예? 자신만 당선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압승을 거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인드라 강조하지만 황교안 당대표가 종로에 나와도 이길 수 있어요. 현재 내일 당장 선거하면.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일부에서 얘기하는 뭐, 예? 종로구에 나서면 이낙연과 혈투가 벌어지기 때문에 수도권에 전체적으로 진두지휘해야 되는, 수도권만 진두지휘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역구 활동을 할 수가 없다. 선거 활동을 할 수가 없고, 그런데 만약에 종로구에 묶인다면 종로구에만 올인하게 되니까 수도권의 선거 유세를 못하게 될 수가 있다. 뭐 이런 현실적인 논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황교안 당대표가 용산에 출마하든 종로구에 출마하든 황교안 당대표이기 때문에 수도권 유세는 불가피합니다. 예? 페널티, 핸디캡을 안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낙연은 종로에 올인하겠지만, 예, 황교안 당대표는 종로에 출마해도 수도권 유세를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정현이 출마하고 이런 악조건 속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인드라는 황교안 당대표가 종로에 출마할 것이다. 출마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지지난 예전의 방송에서 인드라 강조했듯이 때로는 명분이 늘 올바른 건 아니지만 길게 보면 명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살아서 돌아오면 금상첨화이고 설사 패배하더라도, 예? 황교안이 패배하고 자유한국당이 압승을 거둔다면 황교안의
대선과도는 더 밝아질 것이라고 인드라가 강조한 바도 있습니다. 금상첨화는 황교안도 종로구에서 승리하고 자유한국당도 수도권에서 압승을 한다면 금상첨화겠지만 설사 100번 양보해서 황교안이 패배하고 종로에서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다면 그 일도 나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황교안 당대표는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헌데 인드라가 어저께 며칠 전에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교통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한국 정치계를 좌지우지하는 홍석현이거나 혹은 또 인드라가 계속 요즘 압박을 가하고 있는, 어제부터 압박을 가하고 있죠. 유진이거나 이러한 교통정리가 되고 있다. 김무성 따위는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자꾸 김무성 운운하고 있는데 김무성이나 유승민 이것은 장기판에 조례 불가하다. 핵심은 홍석현과 유진 이런 사람이에요. 실세예요. 정몽준도 아니에요. 이제는 교통정리가 안 되고 있다. 셈법이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동아시아 미쓰비시의 입장이 아직은 결정된 거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죠. 황교안 당대표의 입장은 여러분 믿으셔도 됩니다. 뚜렷해요. 자신에게 미션이 떨어지면 그것이 어떠한 일이라도 달게 받고 예수의 길처럼 가겠다. 골고다의 길을 가겠다라는 게 황교안 당대표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여러분. 그걸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인생을 걸어본 사람들은 아실 겁니다. 그 진정성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정현을 비난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정현의 길을 가면 되고 이낙연은 이낙연의 길을 가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황교안 대표는 황교안 당대표의 길을 가면 되는데 황교안 당대표가 자유한국당 당대표이기 때문에 황교안 개인이라면 그렇지 않을 텐데 당대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껴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뉴욕타임즈 우한 사태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CNN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한 폐렴의 넉다운, 현대차 사상 초유 전차종 생산 중단. 그리고 반쪽 문땡님 문가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이름이 서민이에요. 서민 교수. 이 사람은 우파가 아니죠. 이 사람은 말하자면은 반쪽 민주당이에요. 따지고 보면 이 사람이 반쪽 민주당. 대깨문은 아니지만 대깨문은 지지하지 않아도 반쪽 민주당 쪽 성향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기생충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니 의사라면 그리고 의학자라면 당연히 현재 반쪽 문땡 정권이 잘못됐다라는 걸 잘 알고 있는 거죠. 뭐 이 사람이 표심 때문에 얘기하겠습니까? 이해찬처럼? 이해찬이야 총선 폭망할까봐 입국 문제에 고심해야 된다고 건의했겠지만 이 사람 무슨 표를 생각하고 이런 얘기 했겠습니까? 대한의사협회 이번만큼은 골드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재앙일기. 의사협회 얘기를 언제까지 안 들을 겁니까? 한국의 의사들은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엘리트예요. 한국의 세계 최고 엘리트들이에요. 세계 최고 수준이고 한국은 의료 선진국입니다. 근데 반쪽 문땡은 대한의사협회가 마치 재벌인 양 대한의사들은 모두 악당이고 악인인 거냐. 대깨문을 죽인 신해철을 죽인 그런 의사. 그래서 의사들을 형사처벌하고 뭔가 의사가 얘기하면 안 듣고 의사를 괴롭히고 그러는 것이 진보고 좌파의 길, 민주의 길
일인양 여기고 있다는 거죠. 파시즘이죠. 파시즘입니다. 아, 1분 쉬었답니다. 아, 깝깝해졌네 갑자기. 1분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 아, 막 이렇게 담배도 피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새벽에 방송하는 거서 이제 시작. 아, 요즘 그 떠오르는 분이 이 김신혜라는 분인데, 이병규 TV. 아, 김신혜 이분이 그 우파 여성들의 입장을 잘 대변하고 있죠. 우파 여성이라고 보기에, 그러니까 우파 여성이라고 이렇게 한정 짓지 말고 중산층 여성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산층과 서민, 예, 그 사이의 경계선에서 김신혜라는 분이 잘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원태 질투하는 문, 이건 뭐냐면 조원태가 대한항공이죠. 근데 대한항공은 악당 아닙니까? 악인이고, 그리고 그분한테 찍혔어요. 예. 근데 조원태가 모처럼 일을 잘하려고 한다 이거죠. 예?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려고 하는데, 바로 대한항공 조원태는 늘, 예, 나쁜 짓만 골라서 해야 되는데, 조원태가 모처럼 착한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예, 아까 얘기했듯이 인드라가, 예, 이야기했듯이 대한항공의 조씨 집안은 늘 악당이어야지 시스템 개선에 도움이 된다 이거죠. 예, 오히려 속으로는 조씨 가문이 나쁜 짓을 하는 거에 대해서 속으로 좋아했을 것입니다. 헌데 이 조원태가 착한 일을 하니까 반쪽 문땡으로서는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질투할 수밖에요. 당연하죠. 예. 착한 자본가, 착한 고용주, 착한 귀족, 착한 노동자, 착한 서민은 모두 반쪽 문땡, 좌파시즘의 적인 거죠. 살인 강간마, 나쁜 인성, 진상, 이런 애들만이 좌파시즘 문땡 정권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편이 분명하죠. 불경 20% 추락. 예. 이거는 뭐 우한 폐렴 사태가 아니더라도, 예, 당연한 결과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표가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예. 아무리, 예, 자본가가 나쁘다고 얘기하더라도 착한 자본가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사회주의자들도, 귀족도, 예, 구건 귀족에도 사회주의자가 있죠. 구건이 뭐 자기 편일해서 그렇겠지만 좌우를, 예, 역사적으로, 예, 자본가다, 노동자다. 예? 어떻게 보면 인드라가 비율로 따지면요,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예. 오히려 역사적으로 좌파다, 진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의 비중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 사람들의 출신 조사해 보세요. 예. 빈민 출신,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의 속에서 예, 그러한 어떤 좌파다, 사회주자다, 뭐 진보주자다 이런 사람들 정말로 개천에서 용나듯이 아주 거의 없어요. 반면에 절대 다수가 예, 조국과 같은 강남 좌파예요. 좌파나 진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출신 성분을 조사해 보세요. 심지어 반쪽 일성도 애비가 반쪽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산 집안이에요. 반쪽이니까. 아편 팔아가지고 떼돈을 번 집안이 반쪽 일성 집안이에요. 조국도 예? 부자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보시면 절대 다수의 좌파 진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예, 그리고 지금 대깨문들의 상당수가 서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예, 대다수가 굉장히 잘 사는 사람, 한국의 경제 그걸 따져가지고 예? 중상층 이상이 지금 반쪽 문땡 정권의 핵심 지지층입니다. 근데 그들 전부가 중산층 이상의 핵심 사람들이 모두가 다 문땡을 지지하지 않죠. 선량한 중산층들은 이미 등을 돌렸습니다. 선량하지 않는 진상, 악당, 살인 강간마 속성을 지닌 인성을 지닌 중산층 이상들만 반쪽 문땡을 지지하고 있는 이낙연 왕따 충격. 이낙연이 지하철을 탔는데 서민들이 이낙연 보기를 벌레 보듯이 보면서 왕따시키는 사진이 나와서 이낙연이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하철 사진. 그리고 뭐 임종멸 이후 이거는 임수경이가 그 새천년 나이트홀 우상호하고 뭐 이상호, 임종석, 박노해 뭐 있었죠. 몇 년 전 사건입니다. 네. 뭐 그건 옛날 얘기고 정석이를 뭐 굳이 거론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인드라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정광훈 대원장님을 인드라가 전까지는 믿고 가자. 정광훈 대원장님을 현재 한국 어떤 사회 정치 재계 지도자들 중에서 가장 태양인 양인에 가깝다. 가장 정말로 그릇이 크고 가장 뭐든 간에 오지랖이 넓은 분이다. 그럴 만한 그릇이 되는 분이다. 라고 인드라가 평가한 바 있죠. 인문평을. 예. 인드라 개신교인이 아니죠. 예. 이러한 정광훈 대연자님에 대해서 가장 비판하는 사람이 요즘 김근주 목사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드라가 이거를 올리는 이유는 과정을 보자 이거죠. 이미 목표를 정하고 만약에 목표를 정하고 난다면 눈에 보이는 거 자기한테 입맛에 맞는 정보만을 취합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러면 객관적으로 사태를 바라보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광훈 대원장님이 아무리 훌륭한 분이실지라도 그렇죠? 정광훈 대원장님이 인간인 이상 약점이 있을 수 있고 비판받을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가장 정광훈 대원장님을 비판하는 김근주라는 사람의 인터뷰를 인드라가 일부러 소개하는 것입니다. 물론
반쪽 한걸레 인터뷰죠. 예. 그래서 김근주라는 사람이 비판하는 방송을 봤습니다. 이유는 그래서 왜 정강훈 대연자님을 비판하나 봤더니 대형교회 문제점을 거론하고 헛소리를 한다 뭐 했는데 요점은 그겁니다. 김근주 목사가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논리가 없어요. 논리가 없습니다. 인들아 볼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냥 답이 정해져 있고 답정로에 답정로 답이 정해져 있어. 정강훈 대연자님을 논리적으로 비판할 수가 있는데 인드라가 보는 냉정한 관점에서 김근주 목사의 비판가 이유는 간단해요. 반쪽 문땡을 비판하니까 정강훈이 헛소리하고 싫다 이 얘기밖에 안 돼요. 정강훈 대연자님의 말이 왜 헛소리냐? 우리의 훌륭하신 반쪽 문땡을 비난하니까. 대형교회 목사들이 왜 정강훈 대연자님 말을 따르느냐? 그거는 목회자 활동을 너무 열심히 하는 바람에 세상 물정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목회자 활동을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대형교회 목사들이 세상 물정을 모른대요. 그러면은 이건 역으로 이렇게 얘기하네. 김근주 목사는 목회자 활동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목회자 활동을 게을리하기 때문에 세상 물정을 잘 알아서 정강훈 대연자님을 비난하는 거네요. 김근주 목사님도 목회자 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대형교회를 세우실 정도로 신도를 모으신다면 되는 문제인데 김근주 목사님은 불행하게도 목회자 활동을 게을리하고 신도들이 김근주 목사를 따르지 않아서 세상 물정을 너무 잘 알게 된 거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반쪽 문땡 대통령이 보인 거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인드라가 김근주 목사를 좋게 평가하려고 논리적으로 재구성을 아무리 해봐도 김근주 목사의 인터뷰를 보니까 그거예요. 정강훈 대연자님이나 대형교회 목사들은 목회자 활동을 열심히 해서 세상 물정을 모르기 때문에 반쪽 문땡 정권을 비난하는 것이고, 이 자신 김근주 목사는 목사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목회자 활동을 게을리하고 신도들이 따르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세상 물정을 알게 됐고, 세상 물정을 알게 되다 보니까 반쪽 문땡 대통령 없이는 목사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쪽 한걸레하고 인터뷰에서 정강훈 대연자님을 비난하는 최선두에 선 것이네요. 인드라 말이 틀렸습니까? 그래서 김근주 목사가 어떤 사람인가를 인드라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김근주 목사 영국 옥스퍼드 대학 박사학위를 받았네요. 2012년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 교수였고요. 현재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연구위원 일산 은혜교회 협동 목사네요. 좋습니다. 어떤 프리메이슨 냄새가 나죠? 간에 중요한 것은 이분이 동성애 옹호자시군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산 은혜교회와 뉴스 엔조이가 있네요. 일산 은혜교회 담임 목사 장남이 뉴스 엔조이 회사를 만들었다고 하고, 엔조이의 물주가 일산 은혜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뉴스 엔조이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반쪽 문땡 정권을 지지한다고 하네요. 이게 세상 물정을 아는 것이군요. 우리의 김근주 씨는 일산 은혜교회와 뉴스 엔조이 반쪽 문땡 정권의